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운 주민들을 위해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내년 1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 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이주 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총회를 열어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725만 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은 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로 적정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1.82% 올랐습니다. 12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올랐는데 올해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0.31% 올라 연간 기준으로 6년 연속 상승이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붐과 투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5년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단위 기준으로 최장기 상승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 연락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1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일권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부동산 투자의 꿀팁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강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가운데 보석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서울권역, 특히 핵심적인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포권역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평당 1억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용산권역, 마포, 여의도권역, 또 성수권역에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서울권역의 한강변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한강변의 최고가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제가 오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강변 재개발 숨겨진 보석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광진구 자양동이 한강변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어떤 입지냐? 바로 탁월한 강남 접근성.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를 건너가시면 바로 청담동, 삼성동 라인이고요. 엊그저께 발표된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가 앞으로 서울권역, 특히 강남권역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고요.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남 GBC와
직선거리 3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지하철역으로 한두 정거장, 버스 정거장으로도 세네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 한강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광진구 쪽에 있는 특히 자양동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접근성, 한강 뷰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2호선과 7호선 가장 좋은 전철 역세권이죠. 왜냐? 2호선 순환선입니다. 도심권, 강남권역, 또 7호선 라인 가산 디지털 밸리와 여의도권역, 또 강남권을 관통하는 지하철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고요.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이면서 대규모 역세권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에서도 자양동 1, 2, 3, 4동, 특히 지하철 라인 2호선 강변역, 구의역, 또 건대입구역, 뚝섬 유원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추진되고 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들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투자 1순위 지역 바로 어딜까요? 바로 넘버원은 강남권입니다. 두 번째 지역 바로 마용성 지역. 이번 가격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마용성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용성 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 강남 접근성은 마용성보다 더욱더 좋고요. 중요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강남의 접근성, 한강변 조망권, 역세권 개발 사업,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의 호재가 이제부터 조금씩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올 가을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뛰어난 입지와 개발 이슈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슬슬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0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강변 재개발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포권역에서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 마포 웰스트림 아파트 신수 재개발이 돼서 입주한 지 2년 3년 차 되고 있는데 지금 평당 시세가 5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맞은편 쪽 여의도권역 재건축 사업 추진하다가 통합개발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수면 아래 가라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이란 가치와 상업지 초고층 개발될 수 있는 뛰어난 여건과 금융센터로서의 업무시설, 신안산선 접근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의도권역에도 재건축 시범 아파트와 목화 아파트라는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 마용성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용산권역에도 첼리투스가 한강변에 6천만 원 이상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 4구역, 5구역도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재개발 단지로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도심권에서 가장 한강변 아파트의 뛰어난 가치를 갖추고 있는 한강맨션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측으로 오시면 한강변을 따라서 성수동을 대표하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트리마제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지금 시세 자체가 평당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성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쪽 라인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고요. 바로 옆에 붙은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성동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동구가 지역이 굉장히 넓지만 그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 그리고 7호선 라인인 건대입구역, 구의, 강변, 뚝섬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한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뚝섬 한강공원 또 3km, 직선거리 3km 영동과 청담 등을 넘어가시면 바로 삼성 역세권 GBC와
잠실 종합경기장 역세권의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의 대체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용성 지역보다도 시세가 저평가돼 있고요. 강남권역에는 50%, 3분의 1 가격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의 투자 가치, 탁월한 강남 접근성, 삼성 GBC 접근성 말씀드렸죠. 삼성동 GBC 글로벌 비즈센터와 삼성역과 봉은사 역세권, 영동대로 지하사업들, 바로 탄천 맞은편에 있는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산업, 무려 7조 5천억에서 8조 정도의 금액이 앞으로 5, 6년 동안 투자가 됨으로 해서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직선거리로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바로 건대 입구역과 뚝섬 유원지 역세권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잠실 역세권역에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를 2호선 타고 가시면 한두정거장, 강변역 9위 역세권을 바로 거쳐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이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의 가치, 강남권역, 잠실권역의 접근성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특히 강변 역세권역에 있는 동서물 터미널 개발, 9위 역세권역의 9위 자양 재정비 촉진 지역, 건대 입구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 자양 1구역, 또 자양 7구역,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한강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탁월한 강남성과 강남 GBC의 그런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역, 굉장히 좋은 역세권과 한강 조망권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큰 집중과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용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포권역, 강남 접근성 조금 멀죠. 용산권역, 도심권, 여의도권역, 강남 접근성 워낙 탁월합니다. 바로 우측편에 보시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과 서울숲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용성 지역보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삼성 역세권역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성동구 라인이고요. 거기다가 가장 낮은 가격대로 아직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한 3, 4억 정도의 갭 투자, 다대 재개발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소액 투자를 하심으로 해서 한강변 조망이 가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한강변 쪽에 관심이 뜨겁죠. 그중에서도 오늘 만나보는 광진구 자양동은요. 일단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용산 가깝죠. 그리고 성동, 그리고 마포도 가깝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한강 건너편에 현대차 GBC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한강변에 숨겨진 정말 재개발 가치가 살아있는 보석 같은 지역, 바로 광진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강남권역의 핵심적인 개발 이슈는 뭐다?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고요. 거기에 플러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 무려 8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가 됨으로 해서 서울권, 특히 강남을 대표하는 앞으로 강남의 축은 강남 역세권이 아니고요. 삼성 역세권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삼성 GBC 영동대로 지하와 잠실 마이스 산업 랜드마크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하나 건너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변의 가치, 지금도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강변의 브랜드 대단지 최고가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의 랜드마크 상징적인 주자가 되는 거고요. 바로 한강변 아파트 뒤에 있는 블록의 아파트 또한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의 수혜를 얻음으로 해서 동반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강남 도심권 접근성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도보로 5분 안에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한강공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고 개발이 활발하지 않지만 내년서부터 강변, 구리, 건대, 입구, 역세권역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도시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광진구 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 투자 가치 가장 높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한강변을 접하고 있고요.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자양동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양 1동, 2동, 3동, 4동이 있는데요. 그 1, 2, 3, 4동 중에서도 한강변 조망권이나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동 중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한강 조망권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아시고 투자하는 게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찾아 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 강남권, 삼성 GBC 개발과 한강변 역세권 조망권이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그런 선투자 개념으로서 앞으로 큰 시세 차익과 향후 강남을 바라보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광진구 자양동의 이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지역들 이어서 정보 체크 시간을 찾아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역에 가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먼저 가보실 테고요. 두 번째, 마용성 지역에서 대장주입니다. 용산권역에서도 2020년 내년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개발 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 주변의 청파동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해서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용산으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광진구 자양동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주목을 해볼 텐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강의 시간 내내 강조를 해주신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대표님, 이 자양동이 꽤 넓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입지 통해서 자세한 위치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강남의 개발축은 이 강남 역세권역에서 삼성 역세권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05층 랜드마크 타운이 개발될 삼성 GBC가 있고요. 바로 삼성 역세권과 봉은사 역세권 아우르는 지역이 바로 강변 영동대로 지하 사업들, 탄천 주변 지역으로도 수변 공원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산업들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동과 잠실 종합경기장 역세권역에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바로 청담대교를 넘어가시면 뚝섬 유원지와 건대 입구 역세권, 영동대교를 넘어가시면 바로 마주하는 지역이 자양 4동과 3동 그리고 1동 한강변에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 하단부 쪽이 개발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도 강변 역세권역의 동서물 터미널 개발, 구의 역세권역의 재정비 촉진, 또 자양 4동의 주택 재건축 사업들, 리모델링 사업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건대 입구 역세권 중심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일부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확정돼서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바로 옆 블록에 있는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되면 그런 투자 수요, 이주 수요가 바로 자양 4동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왼쪽 서쪽으로는 성수 전략병비구역의 개발 가치들, 남쪽으로는 바로 삼성동 GBC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개발 가치가 앞으로
영향권을 꾸준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양 4동 라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광진구 자양동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개발 호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들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동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센터, 초고층 랜드마크와 주변의 마이산업과 공연장, 6성급 호텔과 탄천을 마주보고 있는 종합경기장의 마이산업들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광진구 말씀드린 것 3대 축은 중공역과 강변 구의 역세권 또 건대 입구 역세권을 들 수 있겠는데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행정 문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강변과 구의 역세권 쪽으로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상업 업무시설들,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축으로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따른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의 개발 계획들, 동서문 터미널이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바로 잠실권에 있는 롯데타워 보시는 것처럼 자양동을 대표하는, 구의동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신세계의 유통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건대 입구 역세권 쪽으로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자료인데요. 지금 일부 지역은 펜스를 쳐놓고 이주에 들어가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있겠고요. 바로 옆에 블록도 지금 동의서를 걷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 한강변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브랜드 대단지 개발됨에 따라서 향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마용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투자 1순위적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1순위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용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곳 지금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저희가 투룸 만나본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양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1, 2, 3, 4동으로 해서 이 동마다 지가가 틀리고요. 매매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좀 매매가도 저렴하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으로 투자하신 지역이 아니고요. 실거주 차원을 접근하신 지역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개발 예정지입니다. 바로 옆 블럭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 5천대에서 3억 7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예정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1억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강변의 재개발 예정지로서 가장 소액이 들어갈 수 있다. 또 워낙 더블 역세권,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높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높은 월세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정말 조금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개발 확정에 따른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 더블 역세권역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변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강남 접근성이 최고다. 그만큼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GBC 개발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마용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일가입니다.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근처에서요. 저희 오늘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이곳은 대표님 전문 지역이니까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일가인데요. 입지 특성부터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내년 2020년 용산권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가 나올 지역이 바로 서울역 역세권인데요. 북부 역세권 개발,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계 특별계획구역, 재개발 1구역, 바로 중앙에 청파동 일가 라인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 후암동 특계와 도보로
15분 정도면 민족공원과 남영 역세권에 있는 캠프킴 부지, 서울역 통합 개발했다는 철도 지중화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겠고요. 서울역 주변 지역의 삼성그룹타운과 메리츠 종합금융의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서부터 꾸준한 집가 상승과 역세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청파동 일가 중심으로 만나볼까요? 네, 서울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한화그룹 차원에서 브랜드 비즈니스 타운, 그래서 도심권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통합 개발 사업과 철도 지중화 사업들, 또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의 연장선까지 무려 4-5개의 전철 역세권이 신규로 개통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민족공원 개장, 또 국제업무단지와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에 인해서 앞으로 서울권을 대표하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교통의 허브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소형 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분리형 원룸의 구조로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은 거의 구도심이고요. 신축도 거의 투룸 위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원룸이나 특히 1.5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히 청파동 일가 라인 워낙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주택은 분리형 원룸, 그래서 방 하나와 거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2억 9천에서 3억대 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1억대 초반 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용산권역 개발 예정지 1억 초중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소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액 투자하시면서 개발 가치를 갖춘 입주권의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청파동 1, 2, 3, 4가 중에서 청파동 1가를 투자해야 될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 북부 역세권, 경부선 지하와 용산 민족공원을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A, B 노선과 신안산선, 그 이외에 다양한 교통의 허브로서 한화그룹 타운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서계특별계획구요. 바로 아래쪽으로는 청파 1구역 재개발이 확정돼서 내년, 후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파 1가 라인은 개발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개발 예정지로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과 개발에 따른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2,000세대 가까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큰 호재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 일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산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1:1 상담에도 참여해 보시죠.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규제 대상인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사업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신규 수주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수도 함께해 주실 분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데 오늘 두 지역 좀 매력적인 곳으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정말 매력적인 곳 두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TV를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투자를 해보고 싶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종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종로는 정말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임대 수요자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성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지역은 논현입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곳은 직접 살아가기에도 좋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큰 호재들이 많아서 미래 가치도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 하나하나씩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구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임대 걱정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로구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떠납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오셨는데요.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사통팔달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의 중심 종로구에서요. 역세권의 아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입지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주변 어떨까요? 네, 일단 입지를 살펴드리면 교통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하철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선 종로 5가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제가 걸어갔을 때는 한 4에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시면 더 가까우실 수 있는 거리고요. 굉장히 지하철에 바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깝다라고 엮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1호선, 4호선 동대문역도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한 5분 정도 도보로 걸으시면 있는 곳 위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통팔달 정말 발달되어서 어디를 뻗어나가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살아가실 때 편한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하면서도 거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좀 살펴드리면 일단 4대문 안에 있습니다. 4대문 안에 상권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동대문이 가깝기 때문에 약 70만 명의 상주 인구 그리고 150만 명의 유동 인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자는 넘치는 곳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또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에 학교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데요. 일단 성균관대 있고요. 경기대, 한성대, 추계예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임대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들이 좀 가깝게 있으면 그 땅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큰 병원들도 가까운 곳들의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 있고요.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은 이제 풍부한 주거 수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는 좀 힐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퇴근하고 자유는 버스마다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살아보시기에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청계천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시는 곳이 되었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종묘도 가깝고요. 창덕궁도 가깝기 때문에 입으로 내가 찾아가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내 집 앞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도 있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나 학군 등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이곳에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종로구, 종로 5가 쪽에 어떤 호재가 있나 이것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집을 볼 때 그 주변의 호재를 살펴봐야지 미래 가치를 좀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호재를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지역은 정말 40, 50년 된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구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사업 위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재가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일어나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동대문 프라자는 이미 많이 발전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동대문은 의류랑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연계를 해서 그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려볼 부지가 되겠고요. 이 부지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사업을 특별 계획 부지로 이제 지정을 해서요.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호텔도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전시장, 그리고 식음료 시설, 우리가 하나하나씩 누릴 수 있는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이 되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종로 자체가 좀 낡은 건물이 많고 40, 5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종로 율곡로 자체가 조금씩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율곡로가 재정비가 되면 주변의 환경부터 건물까지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조금씩 변화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사대문 도심재생 사업인데요. 사실 위쪽에서 말씀드린 종로 율곡로 사업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화된 것들을 하나씩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크게 본다면 지금 많이 벌써 발전이 되었습니다. 종로 쪽 골목골목 가보시면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들도 있고요. 이미 다 공사가 끝나서 정말 빛이 나게 큰 건물로 세워진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는 입주를 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나의 잠재적 수요자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이 모여있는 종로구입니다. 저희가 종로 5가역 쪽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아파트를 좀 찾아보고 있잖아요. 투룸 구조로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도 궁금하고 임대를 놓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매매가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종로 너무 비쌀 것 같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이 생각보다는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구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2억 8천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한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월세를 말씀드리면 일단 2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지역의 투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시세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근처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오셨는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이건 역시 입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강남구 안에서도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논현동입니다. 이곳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요, 논현역과 신논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9호선 5분 이내로 다 도착 가능한 위치가 되겠고요. 또 강남대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도로 지나가 보신 분들은 버스 엄청 많으신 거 아실 거예요. 140여 개의 이제 버스가 오가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다 갑니다. 거의 다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외곽을 가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지역이다. 사실 요즘에 자가용이 있어도 주차 때문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셔서 내가 어떤 집에 투자할 때 그 여부를 가장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1등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도 뭐 강남대로나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을 나가시기에 조금 편한 위치가 되겠고요. 또 강남역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병원 있고요. 학원 있고요, 뭐 영화관 있고, 식음료 시설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곳 너무 가깝게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사려고 할 때도 거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남역은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테헤란로도 바로 옆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테헤란로는 정말 건물이 빼곡히 있잖아요. 그 빼곡한 건물 안에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주 근접에 깨끗한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다라고 느끼신다면 수요층은 너무 풍부한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병원 사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병원 사거리가 이제 의료 특화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쪽에 이제 지나다니시는 유동인구도 많지만 그 안에 의료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막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축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잠재적 수요자들이 삥 둘러싼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호선과 9호선 모두 5분 거리고요. 무려 140여 개의 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교통으로는 1등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개발 호재로도 1등 지역이 아닐까 궁금해지는 게 강남 지역의 호재들 워낙 많잖아요.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말 개발로도 1등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미래 가치도 따져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가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가장 크게 일어나는 호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사업은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강남 쪽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단됐고 언제 끝나는지도 빼곡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는 숙박시설이 900실이나 들어가고요. 35,000석 규모의 야구장도 들어가고 식음료 시설 아니면 기업들, 작은 기업들도 다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GBC 빌딩인데요. 그게 105층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현대측 사람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규모고 지하 6층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하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생기게 된다. 그것도 1, 2층이 아니라 6층까지 모든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생기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철도 통합 역사 생기고요. 버스 환승센터 생기고 공항터미널, 주차장, 시민 편의공간, 상업시설 하나하나씩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저도 그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와 지하철, 버스 노선이 하나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제 중심, 대중교통제 허브로 키운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인구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 파급 효과는 엄청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 활성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 노선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급행이라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 노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호선이 지나가는 집가의 이제 상승률이 매우 크고 9호선이 2단계, 3단계 계속 뚫렸지만 그 뚫릴 때마다 그 9호선이 뚫리는 자리의 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고 또 9호선 연장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신논현역이 이제 지금은 한 호선, 9호선만 가지만 하나가 더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9호선의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도 역시 넘치는 지역입니다. 가까이 현대차 GBC 착공 소식도 화제고요. 자, 이렇게 입지 그리고 호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강남구 논현동 너무 비싸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시세 어떨까요? 일단 시세를 좀 확인해 드리면 강남 하면 무조건 다 비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집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집이 딱 이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매가 형성을 좀 보면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는 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세 놓으시면은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생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세 3천에 한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이었습니다.
네, 시세 대비 잘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월세 받기 유리한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봤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팀장님과 함께 1대1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부동산 투자 생각 바꾸면 쉬워진다인데요. 자, 무료로 진행되는데 빠르게 예약이 필요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전화번호는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언제든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